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걸 더욱더 폭발시켜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건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 통용되던 방식이에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적어도 50년가량은 넘어가니까요. 지금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고, 디지털보다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이니까요. 물이 들어올 땐 노를 젓기보다는 이 모터를 돌리는 게 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누군가에게는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경험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경험 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을 전파하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선 우리는 한계에 봉착하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테이블 수, 정해진 매장 규모, 정해진 인원, 매출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흔히 이런 걸 보고 유리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 뜻은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지만 결국 자영업에서 유리천장은 누구나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가게 평수를 넓혀서 테이블을 더 많이 만들고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해야 돼요.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게다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손님이 많이 올 거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쉽사리 실행에 옮기진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큰 리스크가 없다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을 여기다가 접목시켜보면 좋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 제 조언을 바탕으로 어느 백반집 사장님이 오래전 실행을 하셨고 지금은 아예 매장 문을 닫고 이걸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매장을 아예 넘기셨어요. 예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유리천장을 너무나도 심하게 경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백반집이다 보니까 손님이 점심때에만 몰아치는 거죠. 매일. 테이블은 늘 한정적이고 그 시간에만 필요한 직원을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종일 쓰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 가끔 주변에 공사장이라도 생기면 더 바빠서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었죠.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유리천장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아니, 깨어버린 거죠. 반찬과 국을 따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상 이 백반집은 스페셜 반찬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무한 리필이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참 박하죠. 그래서 개별 포장을 해서 개당 3,000원, 4,000원, 5,000원을 받는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어차피 하루 이틀이 지나면 버려야 될 반찬인데 주변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내방 손님의 매출보다 반찬과 국의 판매 시스템 매출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였어요. 지금은 가게를 넘기시고 한식 도시락 사업도 같이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유리천장은 한정된 매장의 규모와 테이블 수 그리고 인원이었어요. 이걸 깨기 위해서 가공해서 서빙하는 걸 단순 판매로 바꾼 거고요. 그러다가 아예 전향을 하셨죠. 일단 유리천장에 금을 낸 건 반찬을 한 통을 사가든 5통을 사가든 10통을 사가든 매장의 규모와 테이블 수 그리고 인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한참 전이었으니까 시기는 운이 좀 따랐을지언정 노력과 실행은 그 주변 가게들은 따라하지 못했어요. 보고만 있었죠. 분명 또다시 보복 소비라는 시즌이 다가올 텐데 무언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워질 건 분명해요. 코로나가 아예 싹 다 물러가더라도 말이죠. 오래전에 아주 똑똑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유명한 마케터 출신이더라고요.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원두 판매는 기본이고 핸드드립 교육도 하시고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눈앞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드립 기계며 레트로 스타일의 매력 있는 아이템들을 전시해서 파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말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물건들이. 요즘은 무엇이든 오프라인에서 마음에 들면 온라인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고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사는 게 대부분 손님들의 공통된 행동 경제학인데 그것도 통하지 않는 거죠. 알고 봤더니 죄다 수입품이었고 일부 제품들은 새로 이름을 지어서 이 리네이밍을 해서 이미지 검색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 찾지 못하는 제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페만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식당들 중에서도 샵인샵 개념의 제품들을 놓고 파는 가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배달에만 샵인샵이 있는
젖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도 이런 샵인샵을 구성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콩나물 국밥집에서 파는 두부 과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높은 걸 의미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페처럼 말이에요. 사실 이런 방향의 전환이 쉬운 건 아닌 걸 잘 알아요. 과연 나는 무엇을 팔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혹은 내방객 수의 연령대 등등, 맞아요. 공통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다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유리천장에 금을 내고 깨 부수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졸졸졸 들어오기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 이 매출이 0원인 가게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매출이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면 졸졸졸 흐르던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거기에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모터를 돌려버리면 콸콸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줄줄줄을 유지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매장의 규모, 테이블의 수, 인원의 한계에 봉착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지 못하더라도 생각만큼은 해봐야 한다는 거죠. 한 1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강남에서 마케팅 강연을 했을 때인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0대 정도로 보이시는 아주머니셨는데, 할머니까지는 아니고요. 건프로님 영상을 보고 밀푀유납의 밀키트를 만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아주 오래전부터 밀키트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 배달 포장에는 충분한 수요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실행을 하신 거였어요. 그것도 동네 아주 작은 가게에 60대 아주머니가 말이에요. 60의 나이가 결코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하기에는 놀라울 수 있는 나이대였기 때문에 그날 제가 이렇게 박수까지 쳐드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지금은 유리천장을 걷어내고 깨부수고 온라인까지 진출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모 지역에서 족발을 판매하고 계시던 30대의 젊은 미모의 여성분은 KTX를 타고 제가 있는 곳까지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얼마 전 저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했는데 마케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말이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또 한 번 더 충격이었어요. 제가 봐도 사 먹고 싶게끔 족발을 그럴싸하게 올려놓았거든요. 이제 마케팅을 하고 끼어진 유리천장 위로 더 쭉쭉 뻗어나가는 일만 남은 거죠. 위탁 판매도 아니고 도매, 소매도 아닌 생산부터 판매까지 아예 우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니까요. 매출의 한계를 뚫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물이 들어올 때는 있어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사람은 살면서 이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매장도 이와 비슷한데 이제 막 오픈했을 때, 또 블랙스완처럼 운이 터졌을 때, 예를 들면 뭐 방송을 탄다거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력이 입증되었을 때, 이 3번의 기회에서 노를 젓기보다는 모터를 돌려서 방향 손해를 빠르게 해야 유리천장에 금이라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자영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이 책이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1시간씩 읽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어제 막 다 읽었거든요. 알렉스 바나얀이라는 대학생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만나고 인터뷰하는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는 이야기만 적어 놓았다면 아무런 흥미가 없었겠지만 책에서 이야기하는 맥락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 나이트클럽에 입장하는 문은 3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문은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 길게 줄이 이어지는 정문이고 99%의 사람들이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거죠. 두 번째 문은 금수저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VIP 전용문. 그리고 마지막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문인데 이게 바로 3번째 문이에요. 첫 번째 문이었던 긴 줄을 빠져나와서 뒷골목으로 가야 하고 수백 번 문을 두드리다가 창문을 열고 주방으로 숨어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살짝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한계, 길게 줄을 기다리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딱 한 개의 정문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작은 실행을 거듭하라는 얘기인 거죠. 큰 리스크가 없는 것들이라면 말이에요. 백종원 대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쌈밥집을 24시간으로 운영했을 때, 마카롱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뚱카롱을 만들었던 그 이름 모를 파티쉐, 그들 모두가 3번째 문으로 들어간 거라는 걸 인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다만 모터를 돌리게 된다면 노 젓는 거에 5배, 10배에 달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돈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뭐든지 간에요. 결국 돈을 차곡차곡 버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 있겠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유리천장에서 좌절한다면 그 전에 미리 3번째 문, 이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오늘 영상으로 좋은 인사이트 느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